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입안에 뭐가 자꾸 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이게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라 치아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음식물이 왜 자꾸 끼는지, 치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특히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물이 좀 많이 낀다거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넘기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치아 관련 정보 놓치시면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 가족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이 자꾸 끼는 거 그냥 불편한 정도 아닌가요? 물론 귀찮긴 한데 그냥 빼면서 살면 되잖아요. 사실 뭐 음식물이 좀 낀다고 하셔가지고 굳이 뭐 치아를 깎는 이런 치료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 만약에 뭐 음식물이 끼시더라도 나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관리하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음식물이 끼는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고 있다거나 뭐 잇몸병이 생기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치과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나도 치료를 무조건 권유드리기 보다는 일단 치아를 최대한 안 건드리고 관리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야.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음식물이 좀 많이 끼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깨끗하게 빼내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자, 그래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좀 남아있다 보면은 그 사이에 충치가 좀 계속 생긴다거나 음식물 때문에 잇몸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문제지.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음식물이 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단순 관리보다는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치실 한 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섭네요. 맞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끼는 분들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원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왜 유독 특정 부위에만 계속 끼는 걸까요? 자, 음식물이 끼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아 사이가 빡빡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제일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아마 이 치실 쓰시는 분들은 치실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아실 텐데 치아 사이가 정상적으로 빡빡한 공간은 치실이 좀 힘을 줬을 때 저항감 있게 탁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치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공간들은 치실이 그런 저항감 없이 헐렁헐렁하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부위들은 벌어져가지고 음식물이 낄 확률이 높은 거지. 특히 그 어금니가 음식을 씹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이제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 음식물이 자주 들어가니까 더 끼기가 쉬운 거지. 음식물이 끼는 이유 중에 충치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가요? 이 치아 겉면에 생기는 충치 말고 우리가 안 보이는 그 치아 사이에 생기는 충치 있잖아. 특히 이 어금니 사이 충치는 치아 사이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살짝씩 썩으면서 치아가 좀 떨어져 나가면은 그 틈으로 음식물이 좀 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이럴 때 특징이 치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걸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이가 좀 시큰시큰하신 느낌이 든다거나 음식물이 이렇게 덩어리째 끼는 게 아니라 고기가 찢기듯이 좀 끼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이 충치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많아. 자, 이럴 때 문제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음식물이 더 계속 끼면서 이미 있던 충치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 치실을 하실 때 걸리는 부위 있잖아. 그런 부위는 체크를 한번 받아주시는 게 좋아. 잇몸이 안 좋아져도 음식물이 낄 수 있나요? 그것도 굉장히 좀 흔한 경우 중에 하나지. 특히 40대, 50대 이후에는 잇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좀 많거든. 잇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뼈 위에 있던 잇몸도 같이 주저앉게 되거든. 원래는 이 건강한 잇몸뼈와 건강한 잇몸이 치아 사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저앉으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치아 자체가 벌어져가지고 공간이 생긴 게 아니더라도 잇몸이 주저앉아서 생긴 그 공간 부위에 음식물이 옆으로 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졌다는 거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 잇몸뼈가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나무도 뿌리가 이렇게 단단한 땅에 박혀 있어야지 좀 튼튼한 것처럼 치아도 단단하고 좋은 잇몸뼈라는 땅에 박혀 있어야지 좋은 건데 주변 잇몸이 안 좋아지면은 거기에 박혀 있는 치아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주변 뼈가 약해지면은 씹을 때마다 치아가 미세하게 흔들릴 수가 있고 치아가 그렇게 씹을 때마다 흔들리면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음식물이 잘 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음식물이 자주 끼는데 그와 동시에 뭐 잇몸에서도 피가 좀 자주 나고 많이 부어 있다거나 하면은 단순 음식물 문제 자체가 아니라 잇몸 자체를 한번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좋지. 그리고 치주염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치주염 관련해서 다룬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임플란트 이후에 음식물이 더 낀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이거든. 자연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이 인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완충작용을 하면서 정상적인 자연치아도 씹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흔들리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자연치아들끼리 이렇게 쭉 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니까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가 않는데 자연치아 옆에 임플란트가 있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인대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흔들리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아무 움직임 없이 박혀있는 임플란트와 정상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자연치아 사이에 씹을 때마다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 공간 때문에 음식물이 좀 많이 낄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치아들이 입안에서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거든. 씹는 힘을 위에서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받다 보면은 앞으로 살짝씩 밀리는 힘이 계속 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고 그 앞치아가 있을 때 임플란트는 힘이 아무리 가해지더라도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 있는 임플란트와 앞으로 계속 이동하는 치아 사이에 긴 기간에 걸쳐서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도 음식물이 잘 낄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실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그쪽이 안 좋아가지고 발치를 하게 됐다는 거잖아. 사실 발치를 할 정도면은 그 주변 잇몸뼈 자체가 이미 좀 안 좋아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잇몸뼈가 주저앉았을 때 아무리 임플란트 보철을 거기에 딱 맞게 하더라도 그 잇몸뼈가 주저앉은 그 공간 자체를 완전히 다 메워드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잇몸뼈가 주저앉아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음식물이 좀 끼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특히 임플란트는 완성하고 끝 이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걸쳐서 보철이나 주변의 잇몸 관리 같은 게 더 중요한 치료지. 그러면 음식물 끼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만약에 음식물이 끼는데 치아 사이에 충치가 있는 경우라면은 충치를 치료하는 김에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벌어진 치아 틈도 어느 정도는 좀 메울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공간이 좀 메워짐에 따라서 음식물이 덜 끼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충치가 없는데 음식물이 좀 많이 끼는 경우에는 관리가 괜찮다면은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이 끼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하시면은 충치가 없더라도 인레이나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그 사이 공간을 좀 메워드리면은 음식물이 좀 덜 끼실 수도 있는 거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음식물이 좀 끼는 경우가 있기는 해가지고 치실 관리나 치간 칫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치아가 장기적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보철을 새로 만들어서 벌어진 공간을 좀 메워드리면은 훨씬 음식물이 덜 끼실 수가 있지.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끼자마자 빨리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오래 껴있을수록 거기에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치나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 특히 음식물이 좀 많이 끼시는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 심하면 워터픽까지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치간 칫솔은 그 잇몸 사이의 공간, 거기에 낀 음식물을 빼주는 데 좋고 치실은 치아 사이 그 면을 닦아주고 청소해주는 데 좋지. 그럼 그거 말고 이쑤시개는 괜찮나요? 다른 도구들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야. 사실 이쑤시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내서 그 사이 공간을 조금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밖에 식당 같은 데서 있는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사람 손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생상 깨끗하진 않은 상태거든. 그래서 그거를 입안에 이렇게 계속 넣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이쑤시개보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권유드리는 편이지. 요즘에는 휴대용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의 내용도 굉장히 유익했는데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음식물이 계속 낀다는 거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 이게 너무 반복되고 음식물을 빼기가 힘들거나 하시면은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이 같은 자리에 너무 반복적으로 낀다거나 이거를 제때제때 빼주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방치하시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을 해주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에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